아까 간이가세자 부가가치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강의를 띄워놨습니다.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 간이가세자만 되는 게 아니라요, 일반 과세자분들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가 뭐냐면요, 우선 부가세 시행령 제62조 1항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조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제조업 등이거든요. 원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농축수 임산물이라고 하거든요.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가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낸 것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게 의제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닌데 일어난 것처럼 해주는 걸 의제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열정을 정리하면 초록색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을 해야 돼요. 제조 또는 가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세무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쌀을 사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직원들을 밥을 먹였다. 저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건 되겠지만 제조업이 아니라 안 되는 거고, 그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할게요. 공장인데 공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제가 공장을 하는데 테레비를 만드는 공장을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거를 직원들 선물로 뿌렸어요. 뿌렸으면은 그거는 이제 제조 가공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사가지고 직원들을 나눠줬다. 그럼 제조 가공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직원들 밥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제조업이다 하더라도 그거로 농축수인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잖아요. 판매한 게 아니라 직원들 밥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조업이다 하더라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기본 논리가 이렇게 탑재된 상태에서 한번 얼마만큼 해주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우선 이거를 해주기는 하는데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옛날에는 이게 한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한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는요, 과세표준 1억 이하,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과세표준.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의 65% 이상 원재료를 사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해요.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고기를 사다가 8천만 원어치 사다가 고기를 다 팔았는데 그게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의 65%인 6,500만 원에 대한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해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2억이면요 60%, 이게 좀 매출이 커질수록 조금씩 인정을 해줘요. 근데 웬만한 음식점들은 65%, 60%, 50% 이게 넘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50% 넘는 경우는요 되게 저렴한 고깃집 이런 데 빼고는 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업종은, 음식점업이 아닌 일반 업종은 55%까지만 해준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40%까지만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도는 우선 이렇게 되고요. 이제 몇 퍼센트를 해주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공제율은요, 음식점업은요, 과세표준 2억 이하이면요 109분의 9를 해줍니다.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부가세 10%를 내지 않았는데 109분의 9면은요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2억 초과하는 음식점업은 108분의 8. 카페 같은 것도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인데 음식점일 수 있잖아요. 음식점이 되게 크면요 그걸 법인으로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그런 식당들은 법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법인들은 106분의 6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사업자인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은 좀 혜택이 더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업이 아닌 제조업을 한번 볼게요. 제조업인데 과자업, 아까 카페는 음식점이라고 들어가는데 도정업, 떡류 제조업 이런 것들은 106분의 6만큼만 해줍니다. 법인이랑 똑같죠? 106분의 6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조업인데 이외에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는요 104분의 4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는 기타가 누가 있을까요? 제조업 중에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분들은 102분의 2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제조업자도 102분의 2. 이건 똑같으니까 상관없이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의제 매입세의 공제율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약자한테 더 해주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골라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의제 매입세 공제는 내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걸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하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면세 받아가지고 농축수 임산물을 구입한 다음에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을 해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공제율은 한도가 있는데 우선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한도 내에서 매입한 농축수 임산물만 해준다. 여기서 하나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뭐 물도 면세거든요. 근데 물은 농축수 임산물이 아니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물은 아무리 부가세가 없어도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세스코 방역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축수 임산물 부가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109분의 9 아니면 108분의 8까지 되고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는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 아니면 과자업 이런 거는 106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반영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이거를 잊지 말고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간이가세잖아, 일반가세잖아. 전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깜빡하고 놓친 게 있는데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이하는 50%, 2억 초과는 4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세예요. 뭐 지금 정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만이 아니라 모든 세제에 걸쳐가지고 한 달에 하나 이상은 꼭 증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